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그마 튜터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늘어나는 배너를 오토 레이아웃처럼 어려운 기능 배우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비주얼 이미지는 피그마 내에서 쓸 수 있는 나노 바나나 모델을 활용해 볼 겁니다. 참고로 아쉽게도 이 나노 바나나 기능은 프로 이상의 요금제, 피그마 유료 요금제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래 링크에 보시면 자료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 예제 같이 만들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학습 파일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면 구글의 생성형 AI인 나노 바나나로 연속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 네, 이제 피그마 안에서 생성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만든 배너를 사이즈를 대응하거나 고정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고정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츠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그마 내에서도 프로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나노 바나나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프로 이상 요금제를 사용을 하신다면 아래쪽에 이렇게 AI 표시가 뜨고 AI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Make an Image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메뉴 안에 나노 바나나 모델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작을 해볼 텐데 참고로 이제 기본 이미지를 첨부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이 이미지 첨부하는 기능이 안 됐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첨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드린 소스에 내보내기 할 이미지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익스포트 메뉴에서 저장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장한 다음 AI 메뉴 클릭, Make an Image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내보내기 할 이미지라는 것을 첨부를 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자연어로 적어주시는데 저는 첨부한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점프하는 이미지 연출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Make It을 눌러요. 네, 자연스럽긴 한데 제가 원하던 연출 컷은 아니에요. 그래서 배경이 없고 잘려 보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 텐데 이렇게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Make Changes 버튼을 눌러서 배경을 제거한 상태로 뒷 배경을 흰색의 아무것도 없는 배경으로 설정해주고 인물의 머리 부분이 잘려 보이지 않도록 구성해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다행히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따봉 하나 주고 이렇게 불러온 이미지를 배경을 한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하고 Remove Background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비비 캐릭터는 중간에 공중부양을 했네요. 그럼 요거 복사하고 화면을 이제 구성을 해볼 텐데 제가 드렸던 기본 화면 쓰셔도 되고 근데 개인적으로 전 이게 더 마음에 들기는 하네요. 기존에 제가 뽑았던 이미지 사용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족 사진으로 남겨 놓을게요. 기념. 네, 그럼 이렇게 완성 예시와 같은 프레임을 한번 그려볼 텐데 프레임을 선택을 하시고 툴에서 바닥에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너비값, 높이값에서 1920, 1080 이렇게 사이즈를 잡아주신 다음에 단축키 I를 눌러서 여기 컬러 피커로 배경을 딱 찍어서 이 파란색으로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피그마 PDR라고 되어 있는 이 텍스트를 화면에 집어 넣어요. 집어 넣을 때 프레임 위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하늘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넣었을 때 이렇게 묶여서 한 번에 움직이는지 체크를 하시고 되셨다면 전체 선택 오른쪽에 정렬 도구에서 중앙 정렬 잡아주시고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 이미지도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 텍스트도 적당히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끝에 배치하고 오른쪽 끝에
배치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배치를 그냥 끝을 기준으로 해서 64씩 남도록 맞춰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우리 팀은 이렇게 일합니다 텍스트까지 아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 텍스트와 캐릭터를 한번 배치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나의 배너 화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배너 화면을 사실 이렇게 쓰실 수도 있지만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고 뭐 가로형, 세로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고정하거나 또는 사이즈가 늘어나게끔 프레임 안에 있는 오브젝트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constraint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constraints라는 기능을 배우기 앞서서 제가 이 프레임 컨텐츠 사이즈를 제어하는 방법을 두 가지 먼저 알려드릴 텐데 오토 레이아웃까지 더해서 보통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constraints와 scale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볼 것이고 우선 첫 번째로 스케일이라는 것은 프레임과 프레임 안에 요소에 있는 것들을 한 번에 집어서 크기를 비율에 맞게 사이즈를 늘려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배너 하나 일단 복사를 해두고 이 왼쪽 배너의 사이즈를 그냥 전체를 내가 늘릴 거야 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첫 번째 툴바에서 스케일이라는 도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늘리면 사이즈가 이렇게 비율에 맞게 안에 있는 것까지 집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비율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이 날 수 있어서 나중에 후보정을 해줘야 해요. 물론 2배수, 3배수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딱딱 늘리면 오른쪽에 스케일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딱 정수로 늘어나겠죠. 근데 그냥 임의로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소수점이 나서 나중에 사이즈를 내보내기 했을 때 사이즈가 미묘하게 달라지거나 개발상이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정방형일 때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율로 이렇게 늘릴 때 사이즈를 활용하시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 스케일을 보셨다면 이제 툴바를 무브 툴이라는 걸로 기본 툴로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을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늘렸을 때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지금 이렇게 늘리거나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되고 사이즈가 늘어나게끔 대응을 해주는 게 이 constraints라는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Y값 옆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눌렀다 펼쳤다 하면 이렇게 메뉴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로와 세로에 대한 constraints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메뉴에서 설정하셔도 되고 오른쪽 핀에서 설정하셔도 됩니다. 차이는 사실 그냥 이 적용하는 방법이고 두 개가 똑같은 메뉴예요, 사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저희가 원하는 대로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constraint 값을 설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요. 일단 가로와 세로에 대한 constraint를 각각 설정할 수 있는데 메뉴들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 메뉴 중에서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엄마 프레임이 늘어났을 때 크기를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내가 핀처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때 설정해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설정을 완성 예제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이 캐릭터들 한번 선택해 보시고 가로가 센터 되어 있고 이 세로 방향이 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하세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피그마 커뮤니티와 여기 피그마 PDR라는 글자는 오른쪽 하단 그리고 왼쪽 하단에 고정되도록 핀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왼쪽 텍스트 선택하고 좌측 하단 이렇게 핀을 딱딱 꽂아주세요. 그럼 레프트 바텀으로 설정이 되죠. 그리고 피그마 PDR 텍스트도 오른쪽 바텀 이렇게 딱 설정을 해줍니다. 핀을 꽂아서. 그리고 이 우리 팀은 이렇게 일합니다 라는 것은 아래쪽과 세로로는 바텀 쪽에 고정이 되고 그리고 가로로는 중앙에 정렬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constraint를 설정을 할 때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텍스트 같은 게 중앙 정렬로 잘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을 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요 지금 커다란 로고 있죠. 로고는 스케일이라는 걸 설정해서 엄마 프레임이 늘어났을 때 같이 늘어나게끔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스케일을 누르고 스케일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네, 요 기능은 보통 프레임에 집어넣은 아이콘에도 많이 설정을 해놔요. 왜냐하면 아이콘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화면마다 달라져야 하다 보니까 프레임 늘어날 때마다 아이콘 벡터가 같이 늘어나게끔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다면 요거 한번 프레임 늘려볼까요? 그러면 늘려보면 지금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이 됐는데 텍스트가 설정이 안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전체 프레임 아래에 있는 왼쪽 이 벡터들을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벡터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엄마 프레임 아래에 소속되어 있는 이 친구들도 스케일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전체 늘어났을 때 피그마 PDR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늘어나고 이 피그마 PDR 프레임은 배너 화면이라는 프레임에 대응해서 같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함께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벡터들을 쫙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컨스트레인트 메뉴에서 역시나 이 각각의 텍스트 벡터들도 스케일로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셨다면 다시 한번 늘려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잘 대응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캐릭터들은 뭔가 아쉬우니까 그냥 하단 쪽에 고정을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늘렸을 때도 그냥 밑을 기준으로 움직이게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죠. 근데 만약에 이 캐릭터들도 나는 사이즈가 같이 늘어나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 센터랑 바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스케일로 설정을 하세요. 스케일로. 그러면 이 엄마 프레임에 비례해서 사이즈가 함께 늘어납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사이즈가 함께 늘어나는 배너가 이렇게 완성이 됐고 밑으로 한번 늘려보면 이렇게 깨지는데 사실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게 깨지는 게 싫잖아요. 그러면 이미지나 텍스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비율 잠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그마 PDR라는 이 로고에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메뉴에 여기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비율 잠금을 처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비율이 유지한 채로 이렇게 텍스트가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이 사이즈가 대응되는 배너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프레임마다 컨스트레인트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나를 감싸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의 컨스트레인트를 설정해 주셔야 한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정까지 한번 해보셨다면 앞으로 이 화면에 늘어나는 걸 대응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이번 챕터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제까지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은 컨스트레인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위치를 핀처럼 딱 고정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같이 늘어나게 하는 기능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토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화면을 반응형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